자, 이제 오늘 기하 이제 첫 시간인데, 일단 한번 기하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 자, 기하는 자, 2차 곡선이 있고, 자, 얘가 1단원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평면 벡터야. 자, 세 번째가 이제 공간 도형이야. 옛날에는 이게 기하와 벡터 그래가지고 실제로 평면 벡터도 배우고 공간 벡터도 배웠거든. 일단 근데 공간 벡터가 사라졌어. 그래서 공부할 게 굉장히 확 줄어 있는 상태야. 공간 도형에서는 구 정도를 외우고 있어요. 구와 평면의 방정식 정도를 외우고 있으면 돼.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하자, 천천히. 자, 2차 곡선에서는 우리 뭘 배우냐면은 이제 코닉이라고 그러는데, 자, 포물선, 그리고 쌍곡선, 타원부터 하자. 타원, 자, 쌍곡선, 그리고 얘네들의 접선. 이렇게 지금 배우게 될 텐데, 아마 내가 오늘 지금 수업에서 포물선하고 타원 정도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하고 접선을 또 강의 하나로 더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오늘 포물선만 할 수도 있어. 알지? 평면 벡터에서는 이제 평면 도형이라는 것과 이제 벡터라는 것, 벡터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벡터 같은 경우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여기서는 사실은 좀 나중에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이제 내적,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이게 조금 중요해, 여기서는. 자, 공간 도형에서는 그냥 공간에 있는 도형, 공간 도형을 표현하는 방법하고, 여기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과 구의 방정식, 요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 얘는 사실 조금 어떻게 되냐면은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이 공간으로 확대된 느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원의 방정식이 공간으로 확대된 느낌으로 가면은 틀리지 않고, 실제로 평면과 구 사이의 관계,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걸 할 때도 실제로 우리가 직선과 어떤 점 사이의 관계 공식이랑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똑같게 우리가 그 좌표 하나만 더 추가되는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고, 한번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했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실제로 여기서 빠진 게, 자, 음함수의 미분, 자, 매개 변수 미분, 평면 벡터는 뭐 거의 그대로 간 것 같고, 공간 도형에서 공간 벡터, 자, 이런 놈들이 다 빠졌어. 얘네 둘은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넘어갔고, 얘는 이제 아예 사라졌고,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 기하에서 도대체 뭘 배워야 하나 싶은 걱정이 들기도 해, 사실. 네 진짜 맘만 먹고 가르치면 이거 하나 그냥 강의 하나로 다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맘만 먹고 하자면 1시간 정도씩으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어쨌든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알고 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나씩 이제 알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런데 우리가 기하를 공부할 때 다른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내가 이제 기하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이것도 좀 높은 수준의 그 수학이잖아, 따지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뭔가 막 수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 자, 그런데 일단 이거는 교과서들을 봐도 그렇고 수능 문제를 봐도 그래. 자, 기하는 기하의 관점에서 봐라. 자, 이게 뭐냐면은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쌍곡선이나 포물선이나 타원, 여기서도 실제로 뭐 하나하나 막 진짜 수식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도형의 관점에서. 왜냐하면은 기하라는 과목 특성상, 이 교과서를 만들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기하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도형을 다루는 사람들이야. 도형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져. 물론 수식으로 못 푸는 건 아니야. 그래도 항상 우리가 기하라는 것은 이런 기하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제발 부탁인데, 기하의 관점에서, 도형의 관점에서 항상 기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마 귀하께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게 좀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원부터 할게요. 자, 평면곡선이요. 이 평면곡선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배우는데, 자, 우리 이런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 2차 곡선이라고 불러. 2차 곡선. 왜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수식들을 다 보면 알겠지만 어떤 x와 y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 우리 근데 그걸 한번 배운 게 있지. 일단 2차 함수. 2차 함수로 2차식을 배웠고, 두 번째로 배운 게 원의 방정식이야. 자, 2차 함수랑, 자, 2차 다시 원의 방정식. 자, 그 중에 얘가 그냥 포물선이야. 얘가 포물선이야.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배우게 될 포물선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2차 함수다. 2차 함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배울 이제 2차 곡선을 쭉 생각해 보면은 지금 모든 게 전부 다 2차식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어. 이제 원의 방정식도 우리 생각해 보면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해서 x와 y에 대한 2차식으로 등장하고 있잖아. 근데 포물선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여기 타원이나 쌍곡선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2차 곡선으로 나타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이것은 너가 이제 나중에 뭐 더 대학 가가지고 일반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더 많이 알게 될 텐데, 실제로 중력이라는 게 이제 거리의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 뭐 이렇게 힘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럴 때 항상 모두가 다 저렇게 2차 곡선을 그리는 운동을 해. 운동 방향 자체가 다 2차 곡선이라는 거야. 이를테면은, 자, 요런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보자. 우리 지구가 있어. 지구 여기서 내가 있잖아. 뭘 뻥 올렸어. 던졌어. 그러면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지. 그지? 얘가 포물선이야. 이게 정확하게 포물선을 그리게끔 돼 있어. 사실 2차 함수의 활용 중학교 2학년 때부터도 계속 뭐 위로 향해 던진 물체의 뭐 높이와 시간에 대한 관계식 항상 2차 함수로 등장했잖아. 실제로 이 포물선은 정말로 제대로 2차 함수 돼. 근데 얘를 조금 세게 던졌어. 완전 좀 세게 던져가지고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진 못했는데, 떨어질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서 떨어질만 하면은, 그러니까 엄청 많이 돌려져가지고 떨어질만 하면 지구 중력권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게 우리가 딱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원형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지구 궤도 운동을 하게 되지.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금 돌고 있잖아. 근데 얘가 완전하게 아주 아름답게 원을 그릴 수도 있지만 조금 찌그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타원의 형태를 그리게 돼. 그러니까 자, 포물선이었던 게, 자, 이건 그냥 우리가 물체를 던졌을 때 운동이야. 포물선이었던 게 어느 순간 원 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원이 조금 더 찌그러지면은 타원 운동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지구의 중심은 이 타원의 초점이 된다. 이 타원의 초점은 나중에 얘기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되고 정말 세게 던져가지고 지구 자체를 벗어나게 된다.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쌍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돼. 그러니까 점점 포물선에서 점점 원, 타원, 쌍곡선까지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실제로 뭐 보이저 같은 그 우주선이 목성을 지날 때 슬링샷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목성의 이제 그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속도를 더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날아갔거든. 지금 태양계의 권계면으로 가고 있지. 걔가 어떤 식이냐면, 자, 목성이 여기 있으면은, 자, 목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싹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는 거잖아. 그지? 요 곡선이 완전한 쌍곡선이야. 정확하게 쌍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우는 것 자체가 그냥 포물선을 배우고 타원을 배우고 쌍곡선,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단순히 요걸 배우는 거야. 그냥 숫자를 그냥 대입해가지고 배우는 걸 배우지만, 실제로 요것이 활용되는 것들을 나중에 보면은, 특히나 일반 물리학에서 이제 이걸 배우게 될 거야. 배우게 되면은,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되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진짜 물리학이라는 게 뭐야? 물리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힘의 관계야. 힘. 역학이야. 역학을 배우는 거야. 물론 역학도 있고 전자기하학도 있기는 하지만 전자기하학이라는 것도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전자와 양성자의 힘의 관계의 문제거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2차 곡선의 방정식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막, 이거 기하 과정, 교육 과정 개정될 때, 기하가 막 진로 선택으로 빠지고, 뭐, 공간 벡터 빠지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대학에서 교수들이 난리를 쳤어. 얘네들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고. 근데 솔직히 나는 이제 고등학생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도 잘 모르고 갔는데 뭔 소리냐고. 있었어도 잘 모르고 갔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가르쳐 줘야 될 거면 그냥 큰 의미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배워야 될 2차 곡선이 이런 의미가 있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일반 물리학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게 될 거야, 이 2차 곡선이. 그런데 지금 우린 현실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에서의 포물선, 타원이나 쌍곡선은 실제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나 고차원적인 것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뭐 그냥 쭈루루루룩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포물선이라는 걸로 먼저 들어갑시다. 자, 포물선은, 자, 이것도 다 정의를 알아야 돼. 자, 포물선은, 자, 우리가 원의 정의를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처럼, 얘는 한 점과 그리고 한 직선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이다. 우린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 점과 한 직선을 그려볼게. 자, 한 직선이 있고 한 점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한 점과 한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이에요. 일단 그냥 가장 우리가 보고 싶은, 가장 우리가 특정 짓기 쉬운 점이 요 점이겠지? 가운데 요렇게, 그지? 요 점이 일단은 가장 우리가 가깝고 우리가 구하기가 쉬운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자, 거리라는 것은 결국 직선이잖아. 수선의 발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거리와 또 뭐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요런 또 직선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지.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점들이 요렇게 이어지는 거, 요렇게 이어지는 거,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이라고 한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여기지. 이 한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초점이라고 그래. 초점이라고 그러고, 이 한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준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직선과 점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좌표 평면에다가 이것을 그려놨는데, 자, 이때 여기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부르잖아, 이 점을. 그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보통 이 꼭지점을 원점에다 두고 생각하는 게 편하고, 실제로 얘는 x의 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 기하에서 배우는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자, 이렇게 그리는 형태예요. 이 x축에다가 이 x축의 대칭인, 자, y축의 대칭인 거 우리가 항상 2차 함수로 봐왔지만, 이런 x축의 대칭인 포물선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봐. 기하는 기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 그랬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를 되게 스케일이 비슷하게 그리는 게 중요해. 처음 그릴 때 내가 이렇게 그리면은 비슷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그리면 좋으냐? 자, 여기를 나는 초점이라고 둘 거고요. 여기를 초점이라고 둘 거고, 똑같은 길이에, 얘가 지금 꼭지점이 돼야 되니까 똑같은 길이에 요 점을 지나는 준선이 있겠지. 자, 얘가 준선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얘가 준선이라고 했을 때, 자, 요 점을 지나고 봅시다. 어떤 점, 자, 여기서 요거랑 똑같은 길이의 점,
두 배를 찍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두 배를 찍으면은 자 여기와 여기는 길이가 같아지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 포물선 여기 점을 무조건 지나지 않겠니? 왜냐하면 뭐 초점에서부터의 거리,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지난다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릴 때 여기다 한 초점을 딱 찍고 나서는 한 칸, 두 칸 비슷하게 그려놓고 이 점을 지나가도록 그려주면은 제일 비슷한 형태의 포물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놔야지 나중에 뭔가 수식을 적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그리려고 할 때 봐봐 지금 얘는 누가 봐도 이렇게 길이가 다르잖아. 길이가 다르지 않은 좀 아름다운 그런 직선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렇게 기억해.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더 맞아떨어질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그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맞았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지금부터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F를 우리가 보통 초점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를 우리가 좌표를 F라고 한다면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F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F. 요게 바로 준선이 된다. 요거까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 그릴 때 요거 정사각형 만들려고 그랬어.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네가 적어놔. 자, 우리가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있잖아. 요 정사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여기 있던 한 점 우리가 여기 점 내가 P를 하나 구한다면은 자, P하고 초점을 연결하고 이 초점과 준선을 연결한 선은 당연히 우리가 같겠지. 그치? 이렇게 같을 때 요 같은 상황에서 이 전체는 뭐가 돼? 직각 사다리꼴이 돼. 그지? 직각 사다리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사각형의 원리, 그리고 직각 사다리꼴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다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기는 할 텐데, 재밌는 거 하나는, 자, 요 정사각형에서 여기서의 접선이 정확하게 이 점을 지나게 돼 있어.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당연히 같겠지. 얘는 삼각형의 비례에서도. 그리고 정사각형에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얘네들이 또 직각으로 만나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 얘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 포물선 같은 것들의 문제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1차 거리와 1차 길이, 2차 길이,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1차원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X축이 평행한 상태, Y축이 평행한 상태의 길이를 말해. 그럼 2차원의 길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거리, 이런 거리. 그럼 얘는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야 돼. 그지? 그러면은 얘가 구하기가 쉽겠니? 얘가 구하기가 쉽겠니? 어떠한 경우에도 얘가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포물선 문제에서는 대부분 뭐냐면은 요걸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이거 구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를 구하기는 되게 귀찮은데 대신 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수월한 때가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절대로 항상 그 길이를 그냥 고지고대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1차 길이를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 가지고 바꿔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문제를 쉽게 푸느냐 어렵게 푸느냐의 문제로서 이제 나중에 확대가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뭐 포물선의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우리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하는 기하적인 관점에서 항상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은 내가 지금 이 페이지 밑에 있는 예 1, 예 2 요거 문제들은 내가 다 답안지를 만들어서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냥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만 구성을 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면서 문제 풀어보고 답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집이나 이런 거 선정은 다시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어떤 걸 풀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알지?
자, 봅시다. 여기 포물선 그리는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그냥 선생님이 한 번 정도는 보여줄 테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는 보여줄 테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것 정도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물선에서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인 이런 상태를 한번 우리가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포물선의 준선 위에 한 점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은 항상 서로 직각으로 만난다. 자, 요거는 사실 나중에 수투나 미적분에서도 되게 자주 쓰이는 거거든. 그게 봐봐. 뭐냐면은 자, 준선이 있잖아. 준선 위에 아무 점 한 점에서 자, 이 포물선에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야? 무조건 두 개를 그릴 수 있어. 그럼 두 개를 그리면은 자, 이렇게 되고 하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준선에서 항상 직각으로 만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럼 이것은 나중에 어디서 써먹을 수 있냐면 수학 2에서 되게 자주 써먹어. 써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야. 접선의 방정식 보면 우리가 어떤 포물선 주어지잖아. 2차 함수 주어지잖아. 근데 2차 함수의 두 접선이 예를 들면 어디서 만나는데 얘가 직각으로 만난대. 그럼 이 점은 이 포물선의 무조건 준선 위라는 거야. 그런 거 있으니까 요것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거 수투에서 그거 써먹기가 괜찮다. 근데 그럼 준선을 우리가 구하고 이런 숫자를 구하는 거 그건 이제 다음 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너가 매일 하루에 여러 번, 하루에도 수십 번을 보는 거에 매일 쓰이는 게 바로 포물선의 원리야.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있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이게 다 쓰여. 뭐냐면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불빛이 있어가지고 반사되도록 돼 있는 거잖아. 자, 요 반사면이 포물선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초점에서 출발한 빛은 무조건 직진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직진하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초점에다가 광원을 넣는 거야. 여기다 전구를 넣고 여기다가 포물선을 딱 그려놓으면은 어디든지 가도 무조건 다 직진할 거 아니야, 빛이. 그러니까 빛을 딱 집진할 수 있는, 한 곳에다 모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이고, 이게 파라볼라 안테나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위성방송 하면은 안테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에 뭐 하나 딱 이게 신호를 받게끔 돼 있잖아. 받을 때도 마찬가지야. 받을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초점으로 신호가 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신호를 받을 때도 여기다가 이제 수신기를 달아놓고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이 되는 그런 거니까 좀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뭐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장.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기하에서 뭐 수학에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배워야지. 자, 사실 타원이나 쌍곡선에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다.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사실 포물선은 진짜 뭐 나오는 모양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되게 할 얘기가 많아. 잘 기억해 봅시다. 일단 기본적인 상태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될 상태는 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면은 가장 비슷하게 그려진다고 그랬어. 그리고 항상 포물선만 나오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포물선에다가 무조건 같이 준선도 표시를 하세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좌표를 우리가 점을 F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P, 0 이렇게 두고 여기 준선의 좌표를 마이너스 P 우리가 이렇게 두면은 자, 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Y는 4P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얘는 Y는 아니다 미안해. X는 4PY지. Y 제곱은 4PX 미안하다. 자, Y의 제곱은 4PX 우리가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처음 보니? 아니지. 해봤지, 봤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4라는 숫자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왔을 때 일단 4를 빼놔야 돼. 4를 뺐을 때 나오는 그 숫자가 여기 초점의 x좌표고 준선의 x좌표이다 라는 거.
요것을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야 돼. 이것은 근데 요 상황은 그럼 어떤 상황이냐? P가 0보다 큰 상황이야.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초점이 여기 와 있지. 그럼 P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초점이 반대쪽에 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P, 여기가 마이너스 P, 여기가 P.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얘는 4y제곱이 4px에서 P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맨날 써먹고 있는 거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x, y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x제곱은 4py 이렇게 해가지고 p가 0보다 큰 상황. 여기 같을 때는 이제 y축 위에 p가 초점이 나오고 자 x축과 평행한 준선이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p, 여기가 준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자 x제곱은 4py인데 p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p가 0보다 큰 경우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다 그려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그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수능에서 나온다면은 자, 선생님이 그냥 장담을 할게. 100이면 100 이 포물선이 나올 거야. 이 포물선이 나와. 그냥 걱정하지 마. 이런 것들 나올 리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지금 좀 실용적인 입장에서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거니까 요거 하나만 보고 가자는 거야. 자, 우리가 얘를 만약에 우리가 흔히 보던 y는 x제곱 요런 그래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자, 요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 있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요런 형태로 한번 바꿔 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y는 4p분의 1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뭐야? 얘가 a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a가 지금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 되기 위한 p는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은 자, 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은 자 x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1 y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자, 항상 4가 빠져나와야 된다 그랬어. 4가 빠져나온 다음에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얘잖아. p가. 그지? 그럼 얘가 4분의 1이라는 거야. 얘 좌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 포물선에서는 p가 4분의 1인 녀석이야. 그럼 당연히 준선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 그랬지.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가르쳐 주느냐? 만약에 이 수투에서 이게 나오고 접선이 직선에서 만난다. 접선이 만나는데 직각으로 만난다. 그러면은 이 점의 y좌표는 무조건 4분의 1이 나온다는 거야.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서 안 되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때가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이거 진짜 접선을 다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거잖아. 그것을 계산으로 하려면 굉장히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기하에서 이런 것을 배웠다는 걸 그냥 알고 있으면은 실제로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건데 요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포물선의 형태를 지금 너한테 그려줄 거야. 지금 그래서 3페이지 밑에 보면 접선의 성질,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준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거, 내가 사실 그림 딱 2개를 그릴 거야. 여기서 그 그림 2개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를 딱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기억을 먼저 하자. 일단 첫 번째, 접선의 성질이야. 자, 오늘은 아마 딱 포물선만 하고 끝날 것 같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다시 한번 하나, 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그래 포물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우리 자 준선도 그려봅시다. 준선도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우리가 P고 여기는 마이너스 P야. 우리가 여기는 초점 보통 자, 대문자 F라고 씁니다. 그런데 포물선의 어떤 접선, 이 접선의 방정식은 나중에 한꺼번에 배우긴 하겠지만 접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접선 한번 볼게. 어떤 점, 한 점에서 내가 요 점쯤에서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 접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이 접선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느냐 봅시다. 자, 우리 하나하나 해볼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을 그리고 그냥 봐봐. 포물선에서 우리 원에서도 그랬잖아. 원에서 어떤 원 위에 점이 하나가 나오면은 이 원과의 중심과 그 원을 일단 긋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해석이 돼. 마찬가지야. 얘도 포물선 같은 경우도 준선과 초점에서의 거리가 같은 거기 때문에 포물선 위에 어떤 점이 하나 딱 찍히는 순간 이 점에서 무조건 준선 내리고 그 다음 초점하고도 딱 손을 그은 다음에 이 두 길이 같아요. 딱 요거부터 먼저 해놓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해. 여기니?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느냐. 자, 내가 이제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일단은 받아들여.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그냥 하나하나 증명을 해주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편해. 자, 이 뭐라고 하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요 점 있잖아. 자, 요 점과 요 준선을 또 쭉 연결을 하고, 이 준선에서 이제 내린 요까지 내린 이 점 연결하고, 그리고 이 점과 P까지를 연결을 하면은 지금 내가 그린 요 녀석은 뭐가 되냐면은 마름모가 됩니다. 마름모야.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러면 봐봐. 자, 생각해봐.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요 삼각형은 뭐가 되니? 여기도 당연히 같은 길이가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얘랑 얘도 같은 길이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러니까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다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마름모가 되는 거야. 그 마름모를 특정짓는 가장 재미있는 성질. 자, 요 준선과 어떤 P를 잇는 점과 이 점을 쭉 이으면은 얘가 여기서 만나요. Y축 위에서 만나고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 그러니까 이것이 가끔씩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자, 요 선을 줘가지고는 얘가 수직이다 말다 얘기도 안 하고 요 선을 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해라 막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 이건 그냥 얘랑 얘 길이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얘도 지금 현재 길이가 같겠지. 그지?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저기 3페이지 중간에 접선의 성질 해가지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 여기다가 이거 마름모 정확하게 갖다 그려놓고 그려봅시다. 야, 이거는 진짜 가끔씩 당황스럽게 이것만 이용하면은 그냥 바로 눈으로 그냥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들도 되게 자주 등장을 하니까 이것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요거 구하라 그래.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래. 근데 요 점의 좌표는 뭐야? 이 길이나 우리가 요 길이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알게 되면은 그냥 여기 초점에서부터 요만큼만 벌어지면은 그냥 우리 요 점의 좌표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직관적인 풀이,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되게 자주 사용이 되는 거니까 좀 기억을 잘 하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는 이게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초점을 지나는 선이야. 초점을 지나는 선. 이것도 똑같이 내가 지금 좀 크게 그려볼게. 거기다가는 지금 원을 그려놓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기하와 벡터 시절에 선생님이 예전에 썼던 자료인데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한 거야. 그때에서 좀 필요 없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 그래서 지금 없는 거 지금 삭제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끔씩 이제 그림 같은 것들 새로 그리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초점인데 이번에는 자 봐봐. 초점 위로 있는 한 점만 생각했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 초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생각해 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준선도 내가 일단 또 그려야겠지? 자, 포물선이나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표시해 두는 게 제일 좋아. 자, 요렇게 만약에 직선이 나와 있고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이 직선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데 이 직선을 활용할 때 항상 애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들이 요런 게 있어. 요 점과 요 점을 만약 얘 길이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얘랑 얘를 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기뿐만이 아니야. 그 쌍곡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야, 타원에서도 그렇고, 초점을 내가 관통해 가지고 지나가는 어떤 직선을 그리잖아. 그러면은 죽었다 깨도 그냥 한 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얘는 무조건 여기서 잘라서 생각해야 돼. 자, 이 위의 길이랑 아래 길이를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돼. 자, 나눠 가지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 자, 요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원의 길이를 쓰지 말고 1차원의 길이로 바꾸라 그랬잖아. 그치?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너가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여기서부터 이걸 구할 생각하지 말고 얘랑 얘를 구해가지고 더할 생각을 하라고. 그게 정말 중요해. 알겠니? 자, 그리고 얘는 누가 봐도 사다리꼴이지. 직각 사다리꼴이야. 그 직각 사다리꼴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다 사용하면 된다고. 그리고 재밌는 거, 얘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직각 삼각형을 여기다 하나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요 길이를 A라고 한번 더 볼게. 요 길이도 A겠지? 그지? 요 길이를 B라고 두면은, 자, 요 길이도 B가 될 거야. 근데, 자, 우리 여기가 P자, 여기 좌표가 우리가 P잖아. 그지? 여기는, 자, 마이너스 P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일까? 2P야. 그지? 그런데 봐봐. 그럼 여기 길이는 A에서 2P만큼을 뺀 거지. A 빼기 2P.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 길이는 A에서 B를 뺀 거잖아. A에서 B를 뺀 거잖아. 그럼 봐봐.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은 누가 봐도 닮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A 대 A 마이너스 2P는 A 플러스 B 대 A 마이너스 B. 요런 게 성립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 요게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요것을 싹 정리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자, 이건 적어놔. 자, 2P는 A 플러스 B분의 2AB. 요런 공식이 나옵니다. 요런 공식이 나와요. 그리고 얘를 잘 정리하면은, 자, P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요런 공식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자, 언제 써먹습니까? 야,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지만,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걸 언제 써먹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어. 그냥 이런 형태를 알고 있으면 언젠가 써먹을 날이 분명히 올 거야. 언젠가 써먹을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이 공식 같은 경우도 잘 이해를 해둡시다. 그러니까 봐봐. A분의 1, 그리고 B분의 1은 P분의 1이라는 그런 것들이 성립한다 라는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딱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봐봐, 요거 이 A 대 B가 만약에 비율이 3대 1인 경우가 있어. 얘 비율이 3대 1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얘가 3대 1이야.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서 초점을 그었을 때 얘가 정삼각형이 돼. 얘가 만약에 3대 1이라면 그냥 이것도 외워. 그러니까 A 대 B가 3대 1을 만족시킨다면 삼각형, 지금 요 삼각형, 초점을 이루고 있는 요 삼각형 위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은 다름 아닌 정삼각형이다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거야. 자, 정삼각형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 자,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라는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60도면은 여기를 딱 그었을 때 여기가 30도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60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를 또 1대 루트 3대 2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다양하게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지금 평면곡선 중에 이 포물선은 실제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풀었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려준 거 이거는 몰라 어떤 교재에는 나와 있을지 없을지 난 잘 모르겠어. 내가 문제를 풀고 또 여러 가지 선생님들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내가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배우고 증명도 직접 해보고 막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에 종종 나와. 3대 1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얘가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는 이것을 굉장히 수월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야.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머릿속에 요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잘 하고, 이 통경의 길이는 아예 교과서에서 사라졌더라고. 통경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할 필요 없고, 요 뒤에 있는 문제, 오늘은 내가 지금 포물선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쌍곡선하고 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 되게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이제 이 기하 같은 거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 정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할게. 알았지?